100점짜리 수술이 있다면 그 수술만 하게 되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실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딥미트임, 듀얼트임이라고도 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차밍트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술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딥미트임 수술법을 차밍트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딥미트임이라는 게 결국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커지는 거죠. 이제 바깥쪽이랑 위쪽이 커지면서. 하지만 이제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저희가 수술을 하는 이유, 이뻐지기 위해서잖아요. 결국 눈 모양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차밍트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성형 수술을 상담할 때 예를 들면 쌍꺼풀도 크게 해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성형 수술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이뻐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쌍꺼풀이 커진다고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딥미팅을 무작정 크게 한다고 이뻐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인 눈을 만들기 위한 트임이란 뜻으로 차밍 트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딥미트임 하는 방법은 절개 방법도 있고 비절개 방법도 있는데요. 예전에 차밍 트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딥미트임 수술 방법인 단순히 가로 절개를 하는 방법보다는 V자 절개를 통해서 절개를 하더라도 가능한 외양각 쪽에 이 부분의 흉터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개 방법과 비절개 방법은 크게 뭐가 다른가? 두 수술의 적응증은 다르겠죠. 이제 눈 수술 상담하러 오시거나 코 수술 상담하러 오시거나 상담하러 올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실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100점짜리 수술이 있다면 그 수술만 하게 되겠지만, 수술법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 많은 이유는 수술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이죠. 두 수술의 적응증은 다른데, 우선 쌍꺼풀도 그렇지만 딥미트임 수술을 할 때도 안화의 크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안화란 무엇인가? 안화란 눈이 들어있는 이 뼈의 공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골에서 이제 해골을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거기가 눈이 들어갈 자리인데요. 이 공간이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눈이 돌출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트일 수 있는 정도가 개개인이 다 다른 거죠. 저희가 이제 뼈를 넘어서까지 틀 수는 없겠죠. 쉽게 말해서 수술로 이제 뼈까지 틀 수가 있다. 그럼 눈을 떴을 때 예를 들면 뼈가 보일 수가 있겠죠. 실제 수술을 하시면 그렇진 않지만 뼈 위쪽의 점막까지 노출을 시켜버리면 눈 모양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개, 비절개 수술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우선 첫 번째는 뒤로 틀 공간이 많을 때에는 절개를 하여 충분히 확장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간이 많지 않을 때 절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바깥쪽 45도 방향으로 딥미트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절개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틀 공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절개보다는 비절개로 이 45도 공간을 확장시켜줘서 눈이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눈꼬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경우, 우선 비절개 딥미트임을 하더라도 이쪽 45도가 확장되면서 느낌은 전체 라인이 이렇게 올라갈 라인보다는 이렇게 둥그레지기 때문에 눈꼬리는 살짝 내려간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눈꼬리라고 말하는 이 위치를 확실히 내려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절개를 한 후에 저희 눈이 연결되어 있는 외양각 위치를 위쪽으로 재고정함으로써 꼬리를 바꿔주어야지 확실히 눈꼬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꼬리가 되게 많이 올라가신 분들이 눈꼬리를 확실히 내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절개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가로가 너무 짧으신 분의 경우에는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바깥쪽 45도만 틀 경우에는 이제 세로는 좀 더 넓어지지만 가로가 넓어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로 비율이 너무 짧으신 분, 세로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절개를 통해 확장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절개는 제가 말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절개를 추천드리는데, 그러면 절개의 경우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결막 부종이라든지 붓기가 오래 가고, 그 다음에 흉터가 좀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절개 딥미트임을 하게 되면 서울에도 강남 쪽에서 많은 병원들이 당일 일상생활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저도
비절개로 많이 하는데 수술 직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경우도 있어요. 거의 티가 안 나고 멍이 없으신 분도 있지만 수술 당시에는 좀 멍이 없다가도 다음 날에는 조금 붓기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뭐 아무도 모를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절개보다는 좀 더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절개 같은 경우는 아예 절개를 안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눈 밑 지방 재배치처럼 결막으로 절개를 해서 이제 저희 안검판, 타잘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안검판을 이 뼈 쪽에 고정을 해줌으로써 뒷미트임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모든 수술은 어느 정도 돌아와요. 뭐 뒷미트임 수술하면 환자분들 제일 많이 묻는 게 근데 나중에 붓지 않나요? 돌아오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돌아온다고 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과교정을 꽤 하는 편입니다. 비절개의 경우에 과교정을 좀 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과교정을 하시게 되면 초반에는 인상이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들면 결국 최종 결과에서 어느 정도 트여지길 원하신다면 초반에는 좀 과할 정도로 좀 어색할 정도로 충분히 터야지 나중에 석 달에서 6달이 지났을 때 원하는 모양에 근접한 모양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회복이 빠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모양이 어색한 기간은 비절개가 좀 더 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법이 뭐 절개가 좋다, 비절개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개개인의 눈의 컨디션과 그 다음에 개개인이 뭐 일상생활 그 다음에 자기한테 여유가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뒷미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질문도 많으실 텐데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좀 더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잠을 못 자고 요즘 병원이 좀 바쁘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많은 정보를 드리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